사연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여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은 옷에 진한 선글라스, 그리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 차례인가 봐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그녀는 분명 제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표정과 말투는 뭔가 권리자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함에서 이상한 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나 이번에야말로 이혼할 거야. 아이까지 생겼는데 더는 숨기기 싫어. 나도 많이 참은 거야. 보낸 사람 이름은 서주향. 아이라뇨? 제가 결혼 7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딴 여자와 몰래 아이까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자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SNS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엔 우리 가족의 일상이라는 태그로 남편과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SNS 속 사진을 넘기다 보니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날짜는 1997년 11월 3일.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서주향이 교복을 입은 채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했던 그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주향은 불륜녀가 아니라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도 둘이 함께 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호텔 라운지에서 배가 불러온 만삭 사진까지 아이의 병원 초음파 사진을 보니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 아이를 내려다보고 걷는 남편의 뒷모습이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산 정리 때문에 공증인과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봉투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망 시 법적 배우자인 김다은에게는 어떤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본인의 유일한 자녀의 어머니인 서주향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 남긴 유산은 수억 대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전부 서주향에게 넘긴다고요? 7년을 함께 산 법적 부부인 제가 아니고요. 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모든 돈은 그 여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잠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사망보험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서주향 씨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험금은 3억, 남편 명의의 집, 주식 계좌까지 전부 불륜녀 서주향이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아내였지만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서주향을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전화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욕해서 뭐해요? 그는 저와 이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우린 사랑했고요. 애 못 낳는 건 당신 능력이잖아. 저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생기지 않던 아이. 제 앞에서 그 여자는 아이를 무기처럼 휘둘렀거든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순간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이의 생김새가 전혀 남편을 닮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성형을 했으니 제가 얼굴을 알 수도 없었지만 분명 남편의 얼굴이 아닌 듯 했어요. 어딘가 한 군데 정도는 남편과 닮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묘하게 닮지 않은 느낌.
그게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겨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겠죠. 하지만 남편도 꺼림칙했을 거예요. 여자의 촉이 발동하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던 시터 몰래 아이 침이 묻은 손수건과 머리카락을 뽑았고 집안 곳곳에 있던 남편 칫솔과 머리카락까지 모아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나 친자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 제가 복수할 시간이겠죠? 결국 남편의 자식도 아니었던 겁니다. 보험사도 유산도 전부 부당수령. 반환 서류가 오가고 시간이 흐르고 긴 싸움이었지만 법적으로 모든 상속이 무효화되었고 서주향은 모든 금액 반환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받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주향과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은 형사는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주향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녀의 집 찬장에서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었고 형사는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지만 보험 사기 목적의 계획적 유도, 자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한동안 지속적으로 주시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도 실패하고 남편도 잃었지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잘 살 수 있겠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에게도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방이었습니다.